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내년부터는 진짜로 경매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권리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매물까지 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면서 돈 되는 물건들도 몇 개 살펴볼게요. 자, 최근 분위기 요약해보면 불확실성 증대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탄핵 정국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외적인 경기 상황 또 대내적인 여건들이 모두 다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환율이 됐건 아니면 주식이 됐건 심지어 코인 같은 대체 상품들 역시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발길이 많이 끊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거래 절벽이 다시 찾아오게 되다 보니까 21년부터 23년 사이 가장 비싼 가격대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끊어다가 매수하신 분들 위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거래 절벽 때문에 이분들 팔려고 해도 못 팔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들 전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경매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 한 해부터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경매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서울 아파트마저도 경매로 꽤나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데이터를 보면 이 내용이 확실해지는데요. 제가 서울 아파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의 경매 건수가 2022년도 1월 달까지만 해도 500건이 채 안 됐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300건대에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거의 2000건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매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낙찰가율이 비교적 쌌을 때는 언제냐면 23년도 초쯤이었어요. 이때가 가장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빠졌을 때였고 또 반등하기 직전 분위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90% 언더까지 낙찰가율이 빠져서 여기서 이제 80%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한 번 유찰되고 나서 낙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벌써 수억씩 돈을 버셨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낙찰가율이 거의 90% 이상까지 회복을 한 상태이고 또 아주 초고가 지역의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100%를 넘어서 낙찰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내년에는 많이 달라질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경매 건수 증가율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대출 중단 사태 그리고 또 거래 절벽 사태 거기다가 또 만약에 가격까지 다시 조정장이 오게 된다면 이제는 낙찰가율이 다시 이 23년도 시즌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서울 제외한 나머지 경기 인천권은 보다 더 심각한데요. 경기권을 보면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 경매 건수를 한번 보면요. 2022년도 1월 달에는 1500건 언더에서 계속 움직였었죠. 하지만 이게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최근에는 4500건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4588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 1월과 대비해서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매물이 쌓이다 보면 당연히 낙찰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낙찰률을 한번 보면 낙찰률은 전체 나온 건수 중에서 해당 차수에서 낙찰이 몇 건이 됐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이 낙찰률이 40% 정도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60%가량의 경매건이 최소 한 번 이상은 유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경기 인천권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화끈하게 30%씩을 최저가를 까버립니다. 서울은 20%씩을 조정을 하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권에서 한 번 유찰되면 시세의 70% 수준에서 최저가가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 그 수준에서 낙찰가율을 보면 벌써 90% 가까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수치가 경매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23년처럼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3년도에 경매 낙찰가율을 한번 보면 80% 언더에서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된 다음에 거의 최저가와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높은 수준에서 낙찰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안전마진을 30%가량을 먹고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낙찰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처음 감정 시보다 시세가 하락을 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자, 또 하나 인천을 한번 볼게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었던 아파트 경매 건수가 다시 1200건 이상까지 올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도 1월 달에는 불과 300건 정도였는데 이게 불과 3년 만에 4배가 튀어버린 거예요. 4배가. 그러니까 인천 같은 지역 중에서 교통 괜찮은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파트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과연 비아파트들은 어떨까? 다세대를 한번 볼까요? 서울에 있는 다세대 경매를 보면 서울 다세대가 22년도 1월 달에 1,100여 건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경매 건수는 거의 6,000건에 달할 정도로 무려 4-5배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낙찰가율도 지금 80%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에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 2번까지 유찰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입지 괜찮은 다세대에 아주 작은 금액 가지고 대출 껴서 잔금 치른 다음에 전세 껴서 갭 투자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단타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아주 작은 자본으로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의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경기 인천권의 비아파트 시장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경기권 볼까요? 자, 경기도는 22년 초에 한 2천여 건 정도의 경매 물건이 다세대로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는 6천 건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약간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낙찰가율을 보면 70%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유찰되고 2번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속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을 평균만 가지고 볼 건 아닙니다. 문제없는 매물들은 거의 70% 이상에서 다 낙찰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만큼 덤빌 만한 물건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던 적이 근 한 10년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수요 기반이 취약한 지역,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품 위주로 이미 올 한 해도 경매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인천도 한번 볼까요? 인천도 3년 전에는 1,500건 언더에서 경매 건수가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2,000건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요. 낙찰가율은 60%대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은 불과 30% 정도니까 10개가 나오면 7개는 최소 유찰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회가 많은 때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밀어봤을 때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문제 매물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여러 가지 떠안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건들 제외하고 아주 초보자라도 덤빌 수 있는 쉬운 권리관계의 물건도 이제는 저가 낙찰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외곽 지역이나 대형 아파트, 왜 제가 대형을 따로 뽑았냐면 대형들은 경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매매 사업자를 내서 덤비시거든요. 자, 그런데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8호제곱미터 이상의 물건을 받게 되면 부가세가 10% 별도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로 경매 선수들이 덤비기에는 이 대형이 수익률 구조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들, 단타를 노리기 조금 어려운 나홀로 아파트들, 자, 그리고 주택 수혜는 들어가지만 황금성이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취등록세 부분에서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은 오피스텔들, 이런 비인기 물건들의 유찰 횟수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가 같은 물건들, 요새 워낙에 소상공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다가 1층 상가가 아닌 지하층이라던가 지상층 상가 같은 경우는 유찰 횟수가 한두 회가 아니라 3회 이상까지도 유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건들 금리 인하가 되면서 대출 금리가 많이 싸지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건들의 예시 몇 가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서초구 우면동이라서 약간 산속에 파묻혀 있고요. 이 뒤에가 우면산이거든요. 그리고 양재택지이기 때문에 연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강남 3구인 서초구에 위치를 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보면 18억대 전후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 감정가가 17억 5천이었는데 벌써 유찰이 2번이나 됐습니다. 왜 2번 유찰되는지 유추를 한번 해보면 권리관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현재 소유주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선순위 채권들 다 말소되면 사실 떠안아야 될 권리가 없는데도 2차례나 유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물건 왜 유찰됐느냐? 일단은 대형입니다. 여기는 전체 아파트가 모두 다 47평 단일 평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에다가 대형이에요. 서초구는 지금 현재도 조정지역이죠. 2주택 취득 시에는 취등록세를 8%를 물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대형이다 보니까 매매사업자 등록할 수도 없고요. 단타를 노리기도 어렵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연식이 있어요. 연식이 있는 대형들은 수리비도 수천 이상 깨질 거고요. 자,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파악을 해서 14억 원이라는 한 3억 이상 저렴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참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11억 2천이면 거의 14억에 근접하거나 혹은 이 이상으로도 낙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현명하게 낙찰가 세팅 잘해서 들어가면 아주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물건이고 또 실거주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누가 관심
관심 가지셔야 되냐면 현금 여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면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피스텔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오피스텔인데 전용이 무려 117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아파트 확장 다 해놓은 84제곱미터 혹은 그 이상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레역으로부터 불과 도보 한 10분 내외 정도 거리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하이엔드급 고급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상당히 좋은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6층이면서 약간은 저층이죠. 상가를 제외한 오피로는 최저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해당 물건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취등록세가 4.6%로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사실은 깨끗한 물건이거든요. 임차인이었던 분이 대위변제를 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아서 현재 허그에서 대신 배당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최근 실거래가 9억 5천이었는데 지난달에 7억 4천까지 최저가가 떨어졌었어요. 물론 여기서 한참을 더 높게 써서 8억 중후반대에서 낙찰이 되긴 했지만요. 이 가격으로 매수하시는 분께서는 최소 지금 가격 대비해서 1억 정도는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지금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 몇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있습니다. 저가 매수는 가능한 시장이 되어가는 것이 분명하다. 유찰도 많이 되고요. 또 참여자도 줄어들고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낙찰가율이 높아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만큼 시장 수요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단타 먹고 빠지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저렴하게 사기는 사더라도 이거를 단타 먹고 빠르게 빠져나갈 수는 없다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이라던가 보유 계획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꾸린 상태에서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가 원래는 지금쯤이면 내년에 대한 대출 예상치가 풀려야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국이니만큼 대출 규제에 대한 해소안이 한 개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 1주택이라도 보유하신 분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러 가면 무슨 얘기까지 하냐. 기존 주택에 대한 매도 계약서를 쓰고 가지고 와야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갈아타기 목적의 매수조차도 지금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물건 가격 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서울 제외한 경기, 인천 지역의 비아파트 물건의 낙찰가율이 60%대였습니다. 60%대. 그러니까 최소 2번 유찰됐을 경우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다세대가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다세대를 낙찰받은 분 중에서 재개발 구역 낙찰 받으신 분들도 꽤나 있어요. 특히나 조합 설립된 강남 지역 재건축이라던가 신통기획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는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물건들은 갭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낙찰가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가 올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거의 90에서 100% 가까운 수준에서 낙찰가율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를 것이다. 지금 일반 매매 매도 물량이 서울만 해도 9만 건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실거래는 3천 건대 언더까지 떨어져 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지금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고 경매 물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낙찰가율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실수요자 분들은 반드시 내년 한 해는 경매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이런 경매에 대한 지식과 물건들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